성화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화문의 문주입니다. 주말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이제 연휴가 추석 연휴 일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매는 간결하게 서둘지 마시고 조금 다음 주는 조금 날카로워지겠죠. 서둘지 마시고 한 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주 기본적인 스케줄을 보면 월요일날 유진 스펙 7호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화요일도 SK 리처 상장이 있죠. 두 개 상장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현대중공업 상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꼭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한 주를 이제 또 새롭게 출발해 보아야 될 텐데, 저번 주에 나간 미션 종목들은 다들 잘 하셨습니까? 자, 월요일날 우리 또 공략할 또 공부해볼 미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운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공부해 봅시다. 내일 특진주 섹터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공부하기 전에 항상 우리 매일 먼저 제가 하시라는 거, 월축과 주축 꼭 챙겨라. 내일이 며칠이죠? 9월 13일이죠. 13일 월요일. 매매할 때 또 뭐 공부를 하든지 할 때 매일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슨 날에 몇 시에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월요일은 전체적으로 주축 개념으로 볼 때는 의심이 많고 방향성을 잊기 싫고 시장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꼭 매매에 임할 때는 보고 결정을 내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확인한 후에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게 더 좋다. 차라리 1, 2% 더 주더라도 그 점 잘 기억합니다. 자, 내일 이벤트 종목들이 몇 종목 되지요. 유진과 요 한시멘트까지가 이벤트 종목들인데, 이벤트 종목들은 당일날에 열리는 종목들이므로 꼭 챙겨야 한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한 3년 가까이 계속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유진 스펙 7호 스펙주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경쟁력이 좀 많았다는 거, 역대급 금액이 몰렸다는 거, 스펙 관련주에 대해서 한참 바람이 불 때는 수익률 좋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관심은 끌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스펙주는 그렇게 할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사람 이 투심이라는 게 참 웃기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지 스펙 7호를 볼 때는 반드시 5호와 4호, 6호 이 세 개를 같이 붙여 놓으시고, 만약 유지 스펙 7호가 미친 듯하고 따상을 간다든지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날 때는 5호나 6호, 4호 중에 먼저 잘 따라붙는 애들을 같이 붙들어 매고 짝짓기 매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일단 유지 스펙 7호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세상 이런 뚜껑을 열어봐야 압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은 미리 모든 것을 결정을 지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항시 당일날에는 특히 신규 상장주는 맑은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 많은 유튜버들, 많은 사람들, 많은 분석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자료를 내놓죠. 그런 것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조하고 본인 스스로가 딱 아침에 맑은 눈으로 정확하게 깔끔하게 맑게 바라보아야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점 꼭 기억합니다. 자, 다음 위메이더 봅시다. 위메이더도 내일 이벤트가 있죠. 내일 무전 권리락입니다. 지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11만 6,200원. 내일 58,700원이죠. 내일 기준가 58,700원. 요즘 관심을 받는 종목이라서 이런 권리락 종목들은 관심을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다고 제가 항상 말을 했습니다. 받아주는 종목은 의외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답은 어차피 착시 효과지만은 그것이 시장이 또 받아줄 때도 있다. 그래서 항시 챙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잘 봐줘야 되겠죠.
너무 시가가 과도하게 높으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다, 즉 웬만하면 한번 보는 거 좋겠죠. 이 역시도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시가가 얼마나 잡히는지, 몇 프로 정도의 폭으로 출발이 되는지. 다음 세코닉스 봅시다.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장 유지 결정이 나는 것은 개미들한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상패를 안 당하고 상장 유지 결정이 난다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2021년 여기가 3월 30일 날 거래가 정지가 됐군요. 그럼 3, 4, 5, 6, 7, 8, 9, 한 6개월 정도 되는군요. 상당히 유지 결정이 났는데 시점이 상당히 올라가 있던 시점이 아니고 하락이 돼 있던 시점에서 멈춰진 상황과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상장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되는 상황과 이 두 가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각각의 가지고 있는 재료나 상황 그런 것을 따라서 틀려지겠죠.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분석은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역시 이런 이벤트 종목들은 반드시 그날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잊지 않습니다. 관심을 받고 시장이 호응을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승부를 걸어봐야 될 종목이죠. 다음 한일시멘트 보겠습니다. 한일시멘트도 내일 이벤트가 있습니다. 내일 변경상장 이벤트가 있죠. 액분 이벤트입니다. 변경상장은 액분과 액면 분할과 액면 병합이 있죠. 이것도 역시 따져보면 착시 현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받아줄 때는 의외로 좋은 흐름을 내어준다는 것. 내일 한번 보시고 5천짜리가 500원으로 변경이 되는군요. 기준가가 보면 23,800원입니다. 지금 23만 8천원 아닙니까? 23,800원으로 잡히니까 내일 보시고 시장이 좀 받아준다 싶으면 같이 해야지, 받아주지를 않으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 큰 의미가 없다고 싶으면 시장은 그렇게 받아주진 않아요. 내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벤트 관련주들은 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집중을 해주고 다음 종목을 넘어간다라는 전략으로 하셔야 됩니다. 손발이 엉켜버리면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대응이 늦어지면 여러분들의 귀중한 자산이 날아갑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바이오니아는 금요일날 미션 종목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모습은 좋았죠. 저희들도 같이 공략은 해보았습니다만은 시가 3%죠. 고가가 20%까지 갔다가 17%까지 맞췄는데, 뭐 여러가지 재료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대로 그 재료는 굳이 말씀 안 드렸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가 그날 들어가는 게 좀 유효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공략하신 분들은 뭐 아마 좋은 수익을 알고 있을 텐데, 없는 분들은 시간에서 고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1.4% 올라 있거든요. 1.4% 올라 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한번 이렇게 1억을 준 종목은 죽어버리면 이렇게 영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크게 장대 양봉을 살려준 놈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내려온 만큼은 올라가주는 그런 통계적인 확률은 있습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탈모 재료와 그리고 뭐 코로나 치료제 재료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관심 있는 부분 한번 내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YM텍은 금요일날 상장했던 종목이었죠. 결론적으로 모습은 안 좋았죠. 거의 아침에 15% 정도의 시가에 뛰어가지고
뭐 상가까지는 근처까지 갔습니다. 내려왔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거였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신규조라도 우리가 급등주 시장에서는 바라볼 때는 금액대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하는 애들은 설령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시세를 주기는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급등주 스타일은 그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금액 1, 2만 대나 뭐 몇천 원대 1, 2만 대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아침에 땡 하자마자 양봉 하나 딱 띄워주면서 상가 착 말아주고 그 다음날 15% 20% 또 상가 착 말아주고 이런 식으로 탁 가면서 점상 이렇게 가는 것이 참 좋은 그런 급등주 신규주인데 요즘에는 15% 시대는 가능했지만 30% 시대는 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유사한 종목들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죠. 둘러보면 상당히 급등주 시장에서도 뭐 대단한 흐름을 보인 신규주들도 많았죠. 찾아보면 참 많은데 이루입니까? 이루였습니까? 이유였습니까? 이놈 말고 이유였나요? 여기 이제 차트를 줄여보면 여기밖에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시면 첫날 상, 이제 점상, 또 상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무려 6연상, 7연상을 갔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6만 원짜리 그때도 금액이 뭐 몇천 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좋은데 너무 무거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뭐 수익을 챙긴 분들은 많이 챙겼겠죠. 저희들도 그날 뭐 여기서 여기까지 7, 8% 먹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15%인가 먹고 17, 8% 먹었죠. 먹고 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떤 종목이든지 수익을 주는 구간은 항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보면 장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기는 들어갈 자리였는데 뭐 저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눈에 보이지만 그날 당시에 호가창이 흔들리면서 막 우르르 내려오고 이럴 때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를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고 그것을 공략해서 강건한 마인드로 승부를 거는 승부수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전적인 노력과 실전적인 경험이 필요하도록 할 수 있겠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였죠. 바이오니아도 첫 번째 저희들도 공략했을 때는 오늘 당일날 금요일날 이 종목은 20%로 올라갔지만은 저희들이 먹기는 25% 정도를 먹었단 말이에요. 시가 공략해서 5% 수익권 다시 시가 또 근처에 공략해서 끌고 가면서 그대로 보유를 했으니까 물론 차익 실행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다루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YM텍 같은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은 적어도 제가 여러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상장 당일과 상장 그 뒷날 하루 정도는 더 봐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실망했다고 버리지 말고 적어도 하루는 더 봐주자.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뭐 음봉으로 끝났으면 영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은 조금 한번 다시 봐줄 수 있고 설령 음봉으로 끝났다고 해도 봐줘야 되죠. 그래서 내일 마침 신규 상장주도 하나 있으니까 서로 결은 틀리지만은 같이 한번 봐주도록 합시다. 살아나면 살살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상장 당일날 전날에 거래됐던 금액들이 시간에 거래 장외시장에서 그때가 6만 얼마 있는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6만 2천인가 6만 3천. 하여튼 봅시다. 내일 신규주니까 봐줍니다. 정시주도 뭐 안 봐줄 수 없겠죠. 홍주표 관련주는 많습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는 보면 DSR이 지금 8.8% 거의 상가 근처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뭐 MH 에탄올 3.9% 뭐 이렇게도 올라있고 경남스틸 2.7% 올라있고 다들 요즘 기세들이 좋습니다. 반전을 깨는 그런 것을 우리 주식 쪽
트레이딩 쪽으로도 좋고 상당히 사람들이 호감을 끌어내는, 그리고 뭔가 박진감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뭐 정치권에서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뭐 관심을 많이 받는데, 아마 관련주는 이름이 잘 아시니까 뭐 경남스틸을 하든 MH 에탄올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우리들은 3일과 팜스비를 봅시다. 그래도 3일이 먼저 시동을 끊어준 종목이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뭐 3일하고 같이 놀아보죠. 팜스빌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끊어준 종목입니다. 팜스빌은.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놈과 제일 마지막에 관련주로 엮인 이 두 종목을 같이 놓고 내일 한번 정치 관련주는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이재명 관련주는 또 안 봐줄 수도 없을 겁니다. 역시 이재명 관련주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역시 가장 원초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원초적인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카스 역시 시간에 3.1% 올라 있습니다. 카스 한번 봐주시고, 동신건설 역시도 초창기에 이재명 관련주를 선도를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관련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과 가장 원초적인 종목,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삼성중공업을 한번 봅시다. 느닷없이 삼성중공업이냐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중공업주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워낙 뭐 엉덩이도 무겁고 호가도 무겁고 움직이는 속도도 높고 우리가 하는 급등주는 또 틀린데, 마침 또 금요일날 현대중공업도 또 상장을 하지요. 역대급도 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중공업주도 한번 봐줄까라는 의미도 있고, 차트상 그렇게 많이 올려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금요일날 보니까 이 기관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두 개가.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로는 아마 뭐 3조 원대 규모 뭐 그런 또 아마 프로젝트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뭐 유력하다고 합니다. 뭐 이쪽에 말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가만히 그렇게 챙겨보니까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을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1.8% 크게 많이 오른 건 없고, 오늘 양봉을 금요일날 비쳤지만은 겨우 5%짜리 양봉입니다. 물론 삼성중공업이 5% 올라간다는 건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쓴 겁니다. 보죠. 크게 시간에서 뭐 아주 뭐 5% 7% 올라가지 않으면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서 살아나면 뭐 조금 끌고 가보죠. 이번 주까지는. 다음은 SD바이오센스 보겠습니다. 많이 두드리고 맞고 있고 많이 깨진 종목이고 지금도 깨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자, 신규 상장한 지가 뒤에서 차트가 나가지가 않네. 여기가 답니다. 얘 인생이. 여기 신규 상장해서 이날 이때까지 이제 하루 종일이 아니죠. 이게 7월달 아닙니까? 7월달 2달 동안 뭐 반등다운 반등 제대로, 여기 중간에는 한번 반등을 줬네요. 계속 내려왔죠. 어차피 코로나에 살고 코로나에 죽는 그런 형편이 됐지만은 아마 그런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뭐 몸부림 여러 가지를 치겠죠.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의 사업성을 움직여 나갈 겁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고비를 저는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종목이 제가 그랬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는 버선발로 달려 나가서 적어도 마당발에서 가서 한 번은 안아는 줘야 된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 뭐 공모가가 어쨌든 뭐가 다 좋습니다. 다 그걸 제쳐놓고, 이런 애가 시간에서 지금 5.8%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5.8%를. 물론 뭐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뭐 시장 진입 청신호.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이 뭔가 코걸이나 기거리를 하나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럼 이런 상태의 종목들이 시간에서 5% 6% 뛰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 그럼 나는 마인드를 어떤 종목 개념을 잡고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그냥 당일 단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끌고 가는 매매로 해서 분할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부할 것이 많겠죠. 내일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시가가 높은 것은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일 SD 바이오센스와 미국 시장 하면 같이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지난주 중에서는 엑세스 바이오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묶어 놓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3.2%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이놈과 엑세스 바이오는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진행을 한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내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밤새 주말 내내 여러 가지 종목을 100층의 탑을 쌓고 100층의 지하를 뚫어 놓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한들 당일 시장은 항시 취약합니다. 사람의 심리에 취약하고 그날의 손익에 취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수에 취약하고 글로벌 상황에 취약하죠. 조금만 지수가 흔들려도 이런 밤새도록 짜놓은 시나리오가 하나도 수모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당일날 나는 이것을 끌고 갈 것이다 해서 나는 20% 목표를 할 것이다 했는데 3% 목표를 주니까 수익을 주니까 팔고 싶어지는 자신의 투심,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주식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멀리 길게 보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매매를 임하고 꾸준하고 강건한 마인드를 잘 지키는 것이 좋다. 워낙 도식적인 말이고 워낙 기본적인 말이지만은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꾸준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잘 되려고 하면서 스스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도둑놈이죠. 지는 노력 안 하면서 남들이 해놓은 잘하는 만큼 나도 잘하겠다는 것은 그건 아니죠. 또 그리 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취를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기간 3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좋다. 아무리 단기 투자라고, 아무리 스캘핑이라고, 아무리 급등주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공부 잘 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잘 운용을 하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주말 잘 쉬시고 화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